오늘은 남귤북지와 귀화의지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안자춘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 이런 얘기고요. 속뜻은 사람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기질이 크게 달라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에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영은 키가 아주 작지만 언변과 담력이 뛰어나서 그 당시의 재상으로서 상당히 이름을 떨쳤고 제나라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해에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초나라 영왕이 평소 듣기로는 안영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면은 기를 좀 죽이고 골려주어서 초나라의 위엄을 보여줄 생각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왕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안영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볼품없는 외모와 그 작은 키를 보고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조롱 섞인 어조로 안영에게 물었습니다. 제나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소? 안영의 외모를 보고서 노골적으로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자 안영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요? 우리 제나라의 수도 임치에는 길 가는 사람이 서로 어깨가 부딪히고 발뒤꿈치가 서로 닿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그대와 같은 키가 작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요? 그러자 그 제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사절로 방문한 그 안영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국의 사정에 맞게 보내는 관리가 있습니다. 즉, 큰 나라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는 작은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이라 초나라에 온 것입니다. 은근히 이제 상대를 골려주려다가 보기 좋게 한 방 맞은 그 영왕은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각본대로 포졸이 죄수를 끌고 지나갈 때 영왕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 죄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자 포졸이 대답을 합니다. 제 나라 사람인데 절도죄이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죠. 그 소리를 듣자 영왕이 안영에게 비웃는 얼굴로 말을 합니다.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자 안영이 대답을 했어요. 남귤북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고 합니다. 본래 제 나라에는 도둑이 없는데 아마 저 사람도 제 나라에 살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텐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한 걸 보면은 초나라의 풍토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영의 재치 있는 대답에 말문이 막혀버린 영왕은 자신의 무례함을 정중히 사과를 하고 환대를 했고, 그리고 이후로는 제나라를 얕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어 남귤북지와 귤화의지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하는 귤이 추운 지방으로 옮겨 심었을 때는 귤이 탱자가 된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귤을 그 평양에다가 심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탱자가 되겠느냐? 혹시 귤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열매가 잘 안 열린다든지 또 열매가 설령 열렸다 하더라도 그 맛이 달지 않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귤이 탱자로 변한다, 이런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 뜻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이 환경이 다른 추운 지방에서 키우면 원래 그 식물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달라진다, 이거를 비유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탱자나무를 감귤 속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탱자 속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탱자는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 열매의 형태도 귤과 다릅니다. 다만 그 게놈이 같아서 종자를 개량할 때 교잡용으로는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사의 유래와 관계없이 귤과 탱자는 종류가 다른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귤북지와 귤화의지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